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중년 이후, 중년이라고 하면 이제 50대 이후를 얘기하겠죠. 50대 이후에 50% 이상은 한국에서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 빌릴 사람이 없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50대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물론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도 형편에 따라서는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지 않았거나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 비용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할 수도 있죠. 의료 보험이나 의료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돈을 대출해서 빌려서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계 부채, 즉 내 집에 빚이 생길 때죠. 가정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 내부에서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네 번째, 비상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갑작스러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를 받아서, 태풍을 받아서,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또 직장을 잃었을 때, 갑자기 파이어를 당했거나 또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본다면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사업 운영을 하면서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 이후에 오히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50대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또 자식을 키워나가는 중간자의 입장에서의 나이, 그리고 부모님을 아직 세상에서 떠나보내기 준비해야 되는 나이, 이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 문을 두들기는 거죠. 은행 대출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겠습니다. 대출의 종류에는 개인 대출이 있을 수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대출 종류에 따라서 조건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죠. 신용카드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것도 하나의 빚이죠. 신용카드는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9%까지 분포도를 이루고요. 때로는 어떤 카드는 21.99%, 22%까지 가게 되죠. 다음으로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플랫폼은 은행 대출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높거나 조건이 엄격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이러한 경우에 서면 계약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소액 대출 및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소액 대출업체나 현금 서비스의 제공업체에서 소액의 현금을 빌릴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이자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제2금융권 혹은 사채라는 부분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당연히 개인의 재정 상황과 환경에 따른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50대 이상의 절반의 가량은 노후에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의 중고령자의 절반은 노후에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부탁할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혼자 살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도움을 청할 사람이 더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에 펴낸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라는 것에 따르면 이 노후 시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 응답자는 50.6%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중고령자는 49.4%에 불과했고요. 돈을 빌려줄 사람은 평균 1.76명이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7.3%였고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2.01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살면서 낙심을 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경우는 응답자의 87.8%였고요. 이야기 상대는 평균 2.51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범주에 속하시나요? 내가 우울하고 또 낙심하고 슬플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87.8% 범주 안에 드시나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을 할 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등 노후에 도움이 필요한 3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3가지 상황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응답자는 7%였습니다. 중고령자의 10명 중 9명은 몸이 아플 때 87.3%고요.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87.8%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은 49.4%에 그쳤다는 겁니다. 혼자 살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가운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 비율은 60.6%로서 부부 가구는 47.6%보다 13%포인트가 높았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20% 그룹에서는 돈을 빌릴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60.7%로서 소득 상위 20% 그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서울에 거주를 하는 경우, 단독 가구인 경우, 소득의 분위가 낮은 경우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의 상대성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1순위로는 배우자, 내 와이프와 내 남편이 66.5%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자녀가 26%, 형제 자매가 상당히 낮은 2.3%, 친구가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1.7%였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외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데이터 수치이기도 하죠. 지난 1년간 겪은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아서 10.1%, 음주와 흡연, 늦은 귀가 등 생활 습관 차이가 7.9%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녀와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면 동거 자녀와는 자녀들의 진로 문제, 그리고 이성의 교제 문제, 결혼 문제로 가장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동거가 아닌 비동거와의 자녀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해서 생기는 갈등이 가장 주된 사유였다고 합니다. 여가 활동 1순위의 기준으로서는 중고령자가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라고 합니다. 주중에는 77.1%, 주말에는 73%였다고 합니다. 주로 집에서 거의 매일 3시간에서 4시간가량은 TV 시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거죠. 여가 활동 참여에 방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25.2%였고
다음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17.9%,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17.8%, 체력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13.2%, 여가 시설의 부족 때문이 12% 순이었다고 합니다. 중고령자들이 평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경우 한다가 49.5%,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36%를 차지했습니다. 평소에 운동하는 중고령자는 한 달 평균 5.2회를 하고 있고요. 평균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영상의 데이터는 2024년 1월 1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 보고서에 따르는 거고요. 연구팀은 50세 이상 중고령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후 시기 타인의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세 가지의 상황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잘 살아왔다, 나는 성공하면서 대인관계와 지인들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50세 이후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쉽게 빌리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상황이 비슷하거나 세상을 살다 보니 믿을 사람이 없거나 부모 자식 간에도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 때문인지 몰라도 중년 이후에 50% 이상은 늙어서 돈 빌릴 사람이 없다라는 현재 한국의 실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재정적인 상황들도 늘 윤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